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2025년 6월 27일자 글로벌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어제 시장은 한마디로 리스크 온, 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미국 기술주들이 상승을 이끌면서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에 정말 바짝 다가섰어요.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와 또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하루였죠.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랑 유럽 증시까지 다 같이 강세로 보였고요.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나 채권 금리는 좀 약세를 보였어요. 분석 보고서들을 쭉 보니까 역시 그 강력한 인공지능, AI 모멘텀이랑 또 예상보다 좋게 나온 기업 실적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미국하고 중국 간 무역 긴장이 좀 완화된 거,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제일 주목받았던 미국 증시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S&P 500, SPY죠. 그리고 나스닥, QQQ. 둘 다 한 0.5%씩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거의 근처까지 갔고 다우존스, DIA는 거의 1% 가까이 뛰었네요. 보고서들이 특히 기술주 강세를 지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눈여겨볼 부분은 그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입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1.7%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이 무려 3조 9천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MSFT가 3조 7천억 달러인데 이걸 넘어선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애플, APL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 흐름에 같이 동참했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AI 열풍이 식을 줄을 모르네요. 그런데 모든 기술주가 다 오른 건 아니었죠. 테슬라, TSL에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럽 판매 실적이 좀 부진했다는 소식하고 또 핵심 임원이 회사를 나간다는 뉴스, 이런 게 좀 겹치면서 주가가 약간 하락했습니다. 이건 개별 기업 이슈가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봐야겠죠. 근데 또 반면에 그 스포츠 의류업자 나이키 있잖아요. 나이키는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15.2%나 급등했어요. 15.2%요? 와. 네, 이게 또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뜨거웠는데 반대로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39%로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그 수익률 곡선은 역전 상태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그 점이 좀 중요합니다. 10년물이랑 3개월물 국채금리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0.10%, 그리고 역전폭이 아주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앞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곤 해요. 다만 요즘 보고서들을 보면 일부에서는 10년물 금리가 현재 수준 한 4.4에서 4.5% 정도면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상반된 신호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군요. 달러 가치는 꽤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달러의 전반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 DXY라고 하죠. 이게 97.3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어요. 3년 반 만에요. 네, 보고서들은 이걸 두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에 불거진 연준 독립성 논란,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이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달러는 이렇게 약세였는데 금 가격은 온스당 한 3,294달러에서 3,296달러 사이, 여기서 약간 하락했다는 거예요. 오, 달러가 약하면 금은 보통 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어제는 워낙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금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는 자금이 좀 덜 간 거죠. 국제유가 WTI는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배럴당 75달러 근처까지 오르긴 했는데 주간 단위로 보면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참 여러 요인이 얽혀 있군요.
그럼 미국 말고 다른 글로벌 시장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보고서들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 네, 대체로 그랬습니다.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는 4만 선을 돌파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4만 선. 네. 유럽 증시 역시 그 독일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소식하고 또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릴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 덕분에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중국 증시는 조금 달랐어요. 산업 이익 증가세가 좀 둔화될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여서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짚고 있는 이슈들을 요약하면 첫째는 미국하고 중국이 히토류 수출 관련해서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이에요. 이걸로 무역 갈등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둘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정 교체 검토 발언. 이게 연준 독립성 논란을 일으키긴 했는데 시장은 이걸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좀 해석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재밌는 해석이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곧 발표될 5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인데요. 특히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PCE 상승률이 한 2.3% 정도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계속 유지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이 은행 자본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도 시장에는 꽤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6월 27일 시장 상황,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 선호 분위기가 강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미중 갈등 완화 조짐 같은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그 해소되지 않은 채권 수익률 곡선 역전 문제라던가 아니면 연준 독립성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 결과 같은 것들은 좀 경계해야 할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들도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도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정말 강력한 AI 모멘텀이 이끄는 기술주의 기록적인 상승세, 이것과 동시에 채권 시장이 보내고 있는 전통적인 경기 둔화 신호,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역전이죠. 이게 공존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이 상반된 시그널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건 다음 분석에서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